나리. 해운대 중앙고속 학생 할인.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한글 간판들. 놀랍게도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비행기로 6시간 떨어진 미얀마에서 왜 한국 버스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을까요? 일본이 40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왜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까요? 심지어 일본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얀마 정부 인사가 일본인 앞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의 국가급 프로젝트를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쌓아온 40년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비밀.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해외 개발 협력 현장을 지켜본 김동현 기자입니다. 처음 미얀마 양공거리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버스마다 선명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운대 중앙고속 학생 할인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명을 다한 중고 버스들이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글이 적힌 버스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한국 드라마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분명 미얀마인데 어딘가 한국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처음엔 미얀마는 당연히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수십 년간 봐온 것이 바로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이었으니까요. 1954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원조는 그야말로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2013년에는 빚 33조 원을 탕감해주기까지 했죠. 저 역시 돈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 그 믿음과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가 미얀마에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미얀마 집권 여당 당원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싶냐고요. 그 당원은 일본인 리포터 앞에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같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다고요. 스튜디오에 있던 일본인 MC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년 공든 탑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얀마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왜 일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느냐고요. 그들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우리를 매수하려 하고 위에서 내려다본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땀 흘리며 기술을 가르쳐준다. 바로 이 진심의 차이였습니다. 40년 의리를 단숨에 뛰어넘은 비결이었습니다. 2014년 한국의 코이카가 미얀마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물 하나 파주고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개 마을을 동시에 개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투입된 자금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수한 건 1970년대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해낸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중부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만 오면 지느기 어른 허벅지까지 차올랐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반듯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만 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농업 기술을 직접 가르쳤죠. 물론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해심은 벼는 낯선 토양 탓에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주민들은 역시 안 되는 건가라며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현지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다음 해에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비료와 개량된 종자를 나눠주며 다시 한번 땀을 흘렸습니다. 그 끈질긴 진심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쌀과 콩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의 소득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에게 시달리던 주민들이 이제 마을 금고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소를 사고 재봉틀을 샀습니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 보고서는 이를 두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위대한 성공이라고요. 한국의 기적은 땅 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도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 미생을 기억하십니까? 그 배경이 된 실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얀마 서부 해상에 슈에 가스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슈에는 미얀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이 이곳에서 시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 포스코가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한국 천연가스 소비량 3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유로 환산하면 7억 배럴 규모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2043년까지 이 가스전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게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21조 원 규모의 추가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 하나만으로도 미얀마 정부가 왜 한국을 신뢰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가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가 서울인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70% 이상이 한국 중고차입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 광고판을 그대로 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해운대, 서초동 같은 지명이 적힌 버스가 지나갑니다. 현지인들은 환호하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한 택시 기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차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요. 거리 곳곳에서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옵니다. 젊은이들은 K-POP를 따라 부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K-POP를 배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연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입니다. 자신들이 닮고 싶은 미래입니다. 미얀마 중부에 일레오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875m 고원에 자리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수 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의 60, 70년대 시골 사람들을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정이 넘쳤습니다. 외지인인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샴푸로 세수하는 법을 알려주며 깔깔 웃었습니다. 귀한 토마토 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부족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한국 드라마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앉아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류는 정부 간 협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미얀마 정부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형 사업들을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마스터 플랜입니다. 미얀마 전역을 잇는 34,000km의 고속도로 설계를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2036년까지 미얀마의 모든 혈관이 한국 기술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둘째, 한국형 산업단지입니다. 양곤의 여의도 면적만 한 거대한 산업단지를 한국 LH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양곤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도시 개발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한국의 분당이나 판교 같은 신도시를 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원을 쓰고도 얻지 못한 국가 설계권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적 신뢰와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이를 쟁취했습니다. 저는 양곡 외곽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얀마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얀마 노동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줘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저는 다른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지은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일본인 감독관이 에어컨이 나오는 지프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장은 달랐습니다. 뙤약볕 아래 한국인 소장님이 미얀마 청년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두드리며 물 한 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프차의 시원한 바람과 흙먼지 속 물 한 병. 이것이 바로 40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진심의 차이였습니다. 미얀마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외교력은 돈을 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데서 나옵니다. 40년 동안 일본이 공들인 미얀마가 왜 한국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진정한 친구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새마을 운동의 불씨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닦아놓은 도로와 우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얀마 사람들 가슴속에 심어준 희망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일궈낸 이 눈부신 성과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70년 전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진심으로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외교의 힘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동현 기자였습니다.